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4월 24일 수요일 아침 방송 즐겁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밖에는 봄을 재촉하는 봄비, 이미 이제 봄이 이제 지나갔고 이제 봄에서 여름으로 가는 그런 봄비가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한 줄 명언은 바람이 불지 않을 때 바람개비를 돌리는 방법은 내가 앞으로 달려나가는 것이다. 앤드류 카네기. 네, 감사 스마일도 누가 저에게 이렇게 아침 방송 하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제 스스로가 이렇게 아침 방송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제 방송을 갖다 애청하신 분들께 항상 좋은 인사이트, 좋은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전에 제가 이걸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2017년도에 10억이었던 아파트가 지금 2023년 7월에 21억 4천을 지금 실거래를 했습니다. 이걸 보시면서 앞으로 집값이 반토막이 날 것이다 라고 또 생각하신 분도 계실 거고, 지금의 21억이 10억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게 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싶어서 이야기를 좀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는 2019년 11월에 전세가 4억 9천이었는데, 지난 1월에 전세가 10억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한 5년, 한 6년 만에 전세 가격이 2배가 됐는데, 물론 이걸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전세 가격이 내려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더라고요. 매매 가격은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많겠지만, 전세 가격도 앞으로 계속 우상향한다는 말씀을 감사 스마일이 조심스럽게 이야기 드립니다. 이게 이제 한문도 교수님께서 곧 반등한다고 떠드시는 분들 최악의 4년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라고 해서 2022년 12월 1일 날 이 영상을 올렸어요. 물론 이 영상이 작년 한 10월, 11월, 12월 달 정도만 됐었을 경우만 하더라도 이 영상이 어느 정도 맞았을 수도 있었겠지만, 지금 생각했을 때는 이 반등한다고 떠드시는 분들, 물론 저도 집값이 이제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이제 우상향한다라고 지금 이야기 드리는 거지만, 이거에 대해서 폭락론을 계속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썸네일이 너무 와닿는 썸네일이 될 것이고, 또 내 집 마련을 갖다가 선택하시는데 이 썸네일 때문에, 이 이야기 때문에 또 내 집 마련을 못 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앞으로 최악의 4년이 될지, 앞으로 어떤 4년이 펼쳐질지는 지켜보시면 아시겠지만, 2024년 4월 24일 감사 스마일이 방송을 하는 현재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이제 더 이상 내려갈 그런 분위기는 없고, 또 금리 인하도 올 하반기에 최소 미국에서 두 차례 정도는 인하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 보면 알겠죠. 그런데 저는 지금의 최악의 그런 부동산 시장은 아니다. 이제 더 이상 내려갈 일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야기 드립니다. 잠시만요. 오늘 방송 전에 제가 지난번에 수색 6구역 파인시티 자이 보류지 관련해가지고 한번 이야기 드렸는데, 많은 사람들이 보셨더라고요. 저는 생각보다 더 많이 봤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아침에 좀 이야기 드리면, 파인시티 자이 보류지 74 타입, 84 타입이 남았는데, 74 타입이 또 층수라든지 동호수가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감사 스마일 간단하게 이야기 좀 드리고, 또 필요하신 분들은 승승장구 이승민 대표님께 단지 내 승부동산에 연락하셔가지고 궁금하신 거 일단 물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내일 4시에, 그러니까 2024년 4월 25일 4시에 개찰이 조합 사무실에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늦어도 오늘 아니면 개찰 전에 내가 입찰가를 갖다 쓰시면 되는데, 74 최저가 10억 8천, 84가 11억 5천. 어떻게 보면 5구 타입 같은 경우는 없고요. 74하고 84가 지금 남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지금 계약금 10%, 중도금 40%, 잔금 50%, 그리고 여기가 이제 대출이 지금 토지등기가 안 나와서 대출을 하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전세로 세팅을 갖다가 할 경우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현금이 좀 있어야 된다. 그리고 74 타입 같은 경우가 113동 1403호고요. 그 다음에 84 타입 같은 경우가 106동 1202호라서 상당히 노얄층이라는 말씀 드리면서, 일단은 84 타입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했을 때, 여기 지금 나오네요. 동호수 나온다 보니까, 이런 것들 보면서, 매가가 지금, 저기 나와 있는데, 11억 5천 떼다 보니까,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 파인시티 자이 84 기준으로 해서 12억대가 한두 개 남았나? 그리고 나머지는 다 지금 13억대다 보니까 지금 11억 5천이면 한 1억 5천, 한 1억에서 2억 사이 좀 싸게 사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74 타입 같은 경우도 한 1억에서 한 2억 싸게 지금 사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사시는 사람 입장에서는 더 싸게 사기를 갖다 희망하시는 거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그래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고 내가 현금이 조금 있으시거나 여기에 또 한번 도전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꼭 한번 이승민 대표님께 한번 문의하시고 이 영상도 한번 보시고 내일 개찰 전에 한번 해보실 것을 이야기 좀 드리고 싶어서 이야기 드리고요. 또 오늘은 세종시 거기 줍줍 있기 때문에 오늘 세종시 줍줍에도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오늘 방송 드릴 주제는 수생투님의 블로그 오늘이 제일 싸다 천장 뚫린 분양가 지방도 평당 2천만 원 시대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게 지금 팩트라는 말씀 드립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다들 아시죠? 네. 구독과 좋아요는 감자스마일이 꾸준하게 제 애청자분들께 이렇게 인사이트를 아침 시간에 드릴 수 있는 큰 힘이 된다는 말씀 드리면서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국의 민간 아파트 분양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무주택 서민과 중산층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한평생 내 집 마련을 꿈꾼 이들에게 깊은 좌절감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일 허브에 따르게 되면 지난달 말 전국 민간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평당 1,858만원, 거의 한 1,900만원 정도로 찍게 됐는데 이는 전년 동월 대비 17.24% 상승한 가격입니다. 그런데 이 분양 가격이 앞으로 더 올라가면 올라갔지 내려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분양 가격은 23.91% 오른 평당 3,794만 원으로 4천만 원 돌파를 목전에 뒀습니다. 이러한 분양가 상승은 지방도 피하지 못했는데 지난달 5대 광역시 및 세종시의 민간 아파트 평당 분양가 가격은 평균 2,082만 6,300원으로 1년 전보다 25.9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대구하고 제주 등의 일부 지역이 지방 평균 분양가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분양가가 내릴 게 없겠다. 청약 흥행의 무주택자들은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다라는 기사인데 이처럼 아파트 분양가가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는 원인은 최근 몇 년 사이에 공사비가 크게 오른 탓입니다. 일단은 뭐 지금도 폭락을 갖다가 생각하시고 또 폭락론을 갖다가 믿고 싶으신 분들은 일단 이 공사비를 갖다가 먼저 한번 보시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더 이상 내려가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이런 생각을 더욱더 갖게 될 것인데 일단은 지금 건축비의 사용 비중이 높은 레미콘과 시멘트 가격이 정말 많이 올랐고요. 또 이에 철근 그다음에 형광, 아연 도금 강판, 건축용 금속 공작물, 그리고 건축용 판금 제품 뿐만 아니라 인건비까지 또 엄청나게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공사비 상승 흐름이 앞으로도 지속될 거라는 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분양가가 계속 오르다 보니까 입주권하고 분양권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눈을 돌리고 있다. 일단은 지금 사람들이 선호하는 주택은 구축도 아니고 준신축도 아니고 오로지 지금 신축을 엄청 선호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아하는 주택 1순위가 새 아파트입니다. 새 아파트.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새 아파트의 선호 현상은 앞으로 당분간 계속 지속될 것 같고 또 이 새 아파트가 앞으로 지어지고 이런 공사비도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올라가면 올라갔지 떨어질 일이 없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오늘 감사스마일이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또 이은영 연구위원님께서는 코로나 이후에 급격한 물가 변동으로 해서 자재값이 크게 상승했고 여기에 지난 몇 년간 건물 붕괴라든지 자재 누락 등의 부실 시공 문제로 인해 가지고 건설 현장에 여러 규제들이 강화됐다라고 강조했고 공사비가 오르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아파트 짓는데 2년이면 지었는데 지금은 아무리 빨라야 2년 6개월이고 3년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기가 길어지면서 민간과 공공 부분의 공사비 인상도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고 최근에 제가 보니까 이제 일요일에는 아파트 공사 현장이 스탑되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주말도 일을 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주말에는 거의 일을 안 하는 것 같다. 그러다 보니까 공기도 늘어나고 그리고 또 일을 하는 시간과 마치는 시간이 딱 정해져 있다 보니까 말 그대로 레미콘 붓다가 그냥 시간 되면 그냥 레미콘 붓고 양생을 갖다 해야 되는데
매미금 붙다가 중단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공사 기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고 또 공사비 또한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작업 현장이다라는 말씀을 오늘 감사 스마일이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드리면 오늘이 제일 싸다. 그러니까 지금 신축 분양가도 이렇게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기축에 있는 아파트 뭐 준신축뿐만 아니라 구축 아파트들도 올라가면 올라갔지 내려가지 않는다라고 계속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지금 현장에서도 그런 분위기가 지금 감지되고 있다는 말씀을 감사 스마일이 오늘 특별히 더 강조를 드립니다. 헤럴드 경제 신혜원 기자님 기사 하나 더 살펴드리겠습니다. 9억에 팔려던 집 13억으로 올렸다. 공사비 쇼크 이 정도였나? 제가 지난번에 불광 5구역 일반 분양가가 12억 8천이라고 이야기 드렸더니 정말 댓글이 니나 사라 정말 엄청나게 안 좋은 댓글들이 많이 달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이유가 공사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지금 여기 신문에 기사에 나와 있는 홍제 3구역의 분양가가 최대 50% 상승 전망인데 이게 전용 77 타입이 일반 분양이 최초에는 9억 1천에 분양을 하려고 했는데 13억 6천으로 해가지고 다음 달 10일 총회에 거쳐가지고 지금 이번 연도에 9월 2주 목표로 해서 이렇게 지금 분양을 갖다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일반 분양가를 갖다 높이지 않으면 이 일반 분양을 높이지 않으면 조합원들이 분양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불광 5구역 같은 경우에도 제가 12억 8천도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조합원들도 1억 정도 올랐는데 당연하게 일반 분양가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울뿐만 아니라 고양시의 신축 분양을 갖다 노리시는 분들도 이 부분에 있어서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장항지구 M1블럭 반도에서 짓는 아파트 분양이 원래는 5월달로 지금 분양 예정이었는데 지금 또 늦춰진 것 같아요. 6월달로. 근데 늦춰지는 이유는 딱 하나거든요. 분양가 때문입니다. 분양가 때문. 그러다 보니까 저는 반도 M1블럭 같은 경우 최소 8억에서 9억 사이로 분양가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다고 하면 지난번에 제가 장항 제1풍경채 이야기 드렸죠. 7억이 비싼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앞으로 고양시도 이제 8억 이하로 분양을 할 수가 없을 것이다. 공공분양 역시 앞으로 분양가가 올라가면 올라갔지 내려가지 않는다는 말씀을 더 강조드립니다. 평당 공사비가 512만원에서 783만원으로 오는 서대문구 홍제 3구역 재건축 사업의 조합원 분양가가 최대 31%, 일반 분양가는 최대 50% 상승할 전망입니다. 공사비 급등으로 인해서 분양가 상승이 정비사업지 곳곳에서 현실화되는 양상입니다. 지난 21일 정비업계에 따르게 되면 홍제 3구역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은 지난 18일 조합원들의 정비사업비 변동으로 인해서 조합원 및 일반 분양가 변동 내역 추정치를 공개했는데 조합원 분양가는 평당 평균 2,300만원이었던 것이 2,800만원대로 일반 분양가는 평당 평균 3,000만원이었던 것이 4,250만원대로 이렇게 상승하게 된 겁니다. 엄밀히 따지게 되면 8사를 예를 들게 되면 조합원 분양가도 거의 이제 10억 가까이가 되고요. 일반 분양가는 14억. 서대문 홍제동도 이제 15억의 국민평형이 이제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15억이 되는 아파트를 말 그대로 이제 비싸다고 미분양이 날까요? 아닙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분명히 누군가는 14억 8천이억도 내가 일단 분양을 받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의 9억에서 10억, 12억 이하의 지금 신축 분양가보다 조금 싼 금액이 있다라고 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이라도 매수하는 게 나쁘지 않다. 그래서 수색 등산도타운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보류지가 왠지 더 싸게 느껴진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11억이 비싼 게 절대 아니다는 말씀을 오늘 감사 스마일이 더욱더 강조해 드립니다. 소형 타입인 전용 50 타입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조합원 분양가가 4억 5천에서 4억 7천이었는데 일반 분양가도 6억에서 7억 5천이었는데 조합원 분양가도 거의 6억이 되고 일반 분양가는 거의 9억이 되다 보니까 소형 50 타입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정말 10억이 눈앞에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게 되면 많은 분들이 야 그때 가보게 되면 더 떨어질 거 아니야 라고 또 할 수 있겠지만 지금 분위기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 때문에 공사비가 내려갈 일은 없을 것 같고 또 뭐 이스라엘과 또 이란의 또 전쟁 또 아직까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 지속되고 있고 또 여러 가지의 지금 유가도 상승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원자재 가격 건축비는 지금이 어떻게 보면 가장 싸다는 말씀을 감사 스마일이 더욱더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그렇다고 하면 감사 스마일 TV를 애청하신 분들 만약 내가 신축 분양을 갖다 노려야 되고 내가 종잣돈을 모아야 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지금 종잣돈이 있다고 하시면 지금 바로 행동으로 옮겨서 신축에 있는 아파트가 좋겠지만 신축의 아파트가 들어갈 수 없다고 하면 내 직장이라든지 내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인프라라든지 내 여건을 감안해서 지금이라도 내 집 마련을 갖다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감다스마일이 이야기를 드립니다. 일단은 조합 측은 일반 분양가가 평당 평균 3천만 원대에서 4,250만 원으로 약 42% 올랐지만 분양 결과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고 조합 관계자는 일반 분양가가 4,400에서 4,500만 원대도 가능하지만 물가 인상에 따른 조합원 분양가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고자 4,250만 원으로 선정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조합원들의 그런 것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일반 분양가를 높일 수밖에 없다. 그래도 이 금액대로 분양해도 미분양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시공사와 협력업체들의 입장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수생투님의 지금 블로그에서도 이야기를 제가 드렸잖아요. 정말 오늘이 제일 싸고요. 천장 뚫렸어요. 지금 분양가가. 지방도 평당 2천만 원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아파트, 세종시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죄송하지만 고양시 아파트 가격 평균 가격보다 비쌉니다. 근데 지방에 있는 대구광역시라든지 대전이라든지 광주광역시보다 고양시 아파트 가격이 더 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GTX-A가 개통을 하면 고양시 특히 덕양구 같은 경우는 신축 아파트, 준신축 5년 이내 10년 이내 이런 아파트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상승을 보일 것이고 전세 가격은 지금 지축에 있는 아파트들도 5억 이하 없습니다. 전세 가격은 조심스럽게 이제 5억이 아닌 6억대로 넘어갈 것 같고 서울의 전세 가격이 지금 7억이 넘었고 8억이 넘다고 하면 여기도 자연스럽게 이제 전세 가격이 올라간다고 하면 지금의 뭐 지축뿐만 아니라 삼성에 있는 7억대, 8억대, 원흥에 뭐 7억대, 8억대가 지금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창릉 3기 신도시의 민간 분양가는 그렇다고 하면 얼마에 나오게 될까요? 제가 9억 정도 예상을 했는데 아마 민간 분양가는 이제 이런 추세로 간다고 하면 9억이 아니라 10억이 넘어갈 것 같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공공분양에 있는 아파트 가격도 7억대 분양가가 나오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 지금 지방도 평당 2천만 원이면 34를 곱하게 되면 2천만 원 곱하게 하게 되면 6억 8천이거든요. 근데 2천만 원에 분양을 할 수가 없겠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이런 시그널들 그리고 이런 신호 또 내년부터는 또 친환경 인증이 또 들어가기 때문에 건축비는 더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무주택자들이 마냥 신축 아파트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2009년도와 2010년도, 11년도의 상황하고 지금 상황이 좀 다른 거는 그때는 2기 신도시라든지 반값 아파트가 지금 공급이 정말 많았고 공급이 정말 많아가지고 아파트 가격이 장기간 조정을 받았지만 지금 시장은 만약에 미국이 금리를 갖다 인하를 한다는 그 시그널만 이제 현실화된다고 하면 주택 공급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작년부터 계속 이야기를 드렸던 겁니다. 만약에 공사비가 이렇게 상승을 갖다 급격하게 하지 않고 미국이 금리를 인하를 갖다가 안 하고 그 다음에 러시아하고 뭐 우크라이나라든지 이란하고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렇게 되진 않겠지만 여러 가지 지금 상황이 지금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특히 3기 신도시를 제외하고는 지금 재건축과 재정비 사업은 더 시간이 딜레이 되면 딜레이 됐지 더 빨리 될 수가 없고 또 윤석열 정부 끝날 때까지는 아파트 공급이 현실적으로 지금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목이 터져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엄밀히 따지게 되면 지금 수색 6구역의 파인시티 자이 보류지 74 타입 10억 8천 그 다음에 84 타입 11억 5천이 어떻게 보면 그렇게까지 큰 로또는 아니지만 그래도 소소한 로또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제가 생각했을 때 여기에서 물론 유찰이 될 수도 있겠지만 두 개 중에 하나는 그래도 한 개 정도는 아마 낙찰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여기 파이시티자이 보류지 관련해가지고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또 확인해서 금요일쯤이나 아니면 빠른 만약에 알게 되면 아무튼 이 소식도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많은 사람들이 조회를 했는데 아마 파이시티자이 보류지도 아마 낙찰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요. 꼭 감다스마일 TV 애청자분 중에서 낙찰이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결론을 드리면 지금 9억에 팔리던 집이 13억으로 지금 올렸고 공사비 쇼크가 올해보다 내년이 더 크기 때문에 앞으로 분양가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상황은 앞서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폭락하지 않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다소 좀 길게 이야기 드렸습니다. 감다스마일 TV 애청자분들만이라도 제발 부디 최악의 4년이 아니라 반등을 갖다 반등한다고 떠들지 않겠지만 저는 그래도 지금보다 더 나빠지지는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끝으로 이야기 드리면서 지금 제 방송 보시고 폭락론 그런 유튜브 보지 마시고
정말 그 현실적인 그런 유튜브 채널 꼭 보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